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능평가 방법과 절차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네, 25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다 피셨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능평가를 볼게요. 관능평가라는 게 뭐냐? 인간의 오감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하는 평가가 관능평가예요. 그러면 관능평가 방법에는 기호형이 있고요. 분석형이 있는데 기호형은 뭐냐? 주관적 평가 방법이고요. 분석형은 합격품과 불량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분석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관능 절차를 볼게요. 관능 절차를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성상이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취, 사용감 이런 관능 평가의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평가 측면의 관능 평가는요. 소비자의 이한 평가가 있어요. 소비자의 이한 평가 중에서 맹검 사용 시험과 비맹검 사용 시험이 있는데요. 맹검 시험 사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제품을 사용 시험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제품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얼마만큼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비맹검 사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에 대해서 다 알려줘요. 뭐 제품명이라든지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준 후에 그걸 사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맹검 사용 시험과 비맹검 사용 시험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 요거를 시험을 했는데요. 비맹검 사용 시험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본인이 알고 사용했을 때 제품을 사용한 거랑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용했을 때 맹검 사용 시험을 했을 때 제품의 효과는 비맹검 사용 시험이 더 높다라는 거.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르고 사용했어도 피부에 얼마만큼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패널에 의한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이한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패널에 의한 평가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고, 전문가에 의한 평가는 전문가가 그런 실시하는 대상한테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제품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상담으로 넘어갈게요. 제품 상담. 맞춤형 화장품의 효과를 보면요. 고객 개인별 특성이나 색향, 기호 요구에 반영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춤형 화장품의 효과의 최고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고객 개인별 특성에 맞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이 고객의 특성에 맞게끔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해주고, 그 다음에 각 개개인의 피부 타입에 맞게끔 건성이면 건성, 지성이면 지성, 예민이면 예민, 다양하게 모든 피부는 우리가 화장품에 나와 있는 그런 판매되고 있는, 그러니까 대중적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의 내 피부에 맞지만은 좀 그 맞는 피부 타입이 맞는 게 프로수가 거의 가깝지는 않아요. 그냥 한 요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거는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냥 대중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맞춤 화장품 뭐예요? 나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부 타입이 개선이 더 대중적인 화장품보다는 어때요? 피부 타입에 적합한 화장품의 원료를 선택하기 때문에 개선의 효과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부 상태에 적합한 화장품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 맞춤형 화장품의 효과가 좋은데, 예, 항상 화장품의 사용 시 공통의 유의사항을 꼭 말씀을 드리셔야 됩니다. 네,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되고 직사광선에 피해서 보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화장품 사용 시 공통 유의사항을 여러분들 꼭 알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합 금지 사항 확인 및 배합을 보면요. 네, 계속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뭐 다 아셨죠? 예, 사용 금지, 사용 제한, 심사받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 이런 것들. 근데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를 제외하고 뭐예요? 사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 중에서 뭐예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네, 식약청에 심사받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소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될까요? 사용상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기능성 원료로 네, 심사를 받은 건지 아니면 허용한 건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 제한 사항을 보면요. 네, 입고 시 품질 성적 서구비 네, 원료 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보관, 사용 기간이 경과한 원료 및 내용물 조제에 사용하지 않도록 보관, 맞춤형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내가 맞춤형 화장품인데 기능성 화장품에 인정받아 판매하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다음에 대학 연구소 등의 품목별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약처장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 기준. 안전 기준. 그러면 제품 안내에서 여러분들 맞춤형 화장품의 표시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 기준의 주요사항은 뭐예요? 화장품의 안전 기준에 적합해야 돼요. 그런 것들 손을 소독하고 일회용 장갑 그런 것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화장품에는 이런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아성분의 알파 하이드로에시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네, 그 원료는 자외선 낮에는 바르지 않도록 해달라든지, 그럼 만약에 낮에 바를 경우에는 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이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을 바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기한, 개봉 후 기간도 꼭 안전기준 사항에 들어가고요.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안전기준 사항 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반복적으로 해서 책에 나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꼼꼼하게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피부 분석이에요. 맞춤형 화장품의 특징에서 피부 분석 및 상담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문집, 고객에게 질문하여 답변에 따라 유형을 분석해요. 예, 물어보는 거예요. 세안을 했을 때 피부가 당기십니까? 뭐 이런 것들, 문진. 그래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에 고객 카드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고객의
피부를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진. 예, 직접 확대경으로 본다거나 오드램프 피부 분석기 등을 통하여서 유형을 분석해요. 그 다음에 촉진. 손에 감촉을 위해 피부 상태를 분석해요. 그 다음에 기기 판독법에는 오드램프라든지 확대경이라든지 피부 분석기, 유수분 측정기, pH 측정기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기기 판독이라든지 견진을 할 때 반드시 클렌징 후에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피부 분석 상담에서 피부 분석을 할 때 메이크업을 지우지 않고 피부를 분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확한 피부 분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클렌징 후 피부를 분석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분석의 방법이 있어요. 유분 함량. 아주 중요해요. 피부의 분석에서 유분 함량이 모든 피부를 좌우해요. 그럼 유분 함량이 많다. 그럼 뭐예요? 지성. 적당하다. 얘는 정상이에요. 유분 함량이 적다. 건성이에요. 네. 이제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죠. 뭐 아까 뭐 유성 지루 피부, 뭐 건성 지루 피부 이렇게 파생이 되고요. 또 건성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일반 건성 피부, 뭐 표피 건성 피부, 진피 건성 피부, 그다음 예민 피부 건성 나오면 어때요? 지성에서 예민으로도 갈 수 있고 예민으로도 갈 수 있고 건성에서 예민으로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노화로도 갈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민으로도 갈 수 있고 노화로도 갈 수 있고 건성으로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피부에서 여러 가지 피부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게 이 유분 함량이에요. 유분 함량. 얼마만큼 피부에 유분 함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피부의 타입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수분 함량. 그다음에 각질 상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각질 상태. 각질이 많다. 지성. 각질이 적당하다. 정상. 각질이 얇다. 건정. 모공의 크기도 마찬가지. 모공이 넓다. 지성. 모공이 적당하다. 정상. 모공이 없다. 건정. 탄력 상태. 예, 요거는 뭐 탄력 상태 같은 경우에는 정상. 탄력이 정상적이다. 정상. 탄력 상태가 좋지 않다. 건성 노화죠. 이렇게 해서 분석 방법은 유분 함량이라든지 수분 함량, 각질 상태, 모공 크기, 탄력 상태이지만 피부의 전체적인 그 피부 타입을 나타내는 건 유분 함량이에요. 유분 함량. 얼마만큼 유분 함량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피부가 분석의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제가 기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요. 여기에서 우드램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책 264페이지에 보면요. 요거 같은 게 우드램프를 제가 왜 넣어놨냐면 피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이 우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데 시험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 색깔별로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는, 문제를 내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피부에서는 자주 나오는 거라서 우드램프를 넣었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기기지만 시험 문제에 내기 쉬운 거라서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한 번쯤 우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좀 집중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방법 설명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 책 268페이지 혼합 및 소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혼합 및 소분. 가용화 제형 같은 경우에는 보도록 할게요. 가용화 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에는 화장수나 미스트나 향수 등이 있는데 그럼 제조습을 어떤 기기로 하느냐? 아지믹스나 디스퍼로 이렇게 혼합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유화형 제형 같은 경우에는 호모믹스. 그다음에 유화 분산 제형 같은 경우에는 호모믹스나 아지믹스. 그다음에 고형화 제형 같은 경우는 3단 롤러라든지 아지믹스 같은 경우라든지 파우더 혼합 제형 같은 경우에는 엔젤 믹스나 아토마이저 분무기, 계면 활성제 혼합 제형 같은 경우에는
호모믹스나 아즈믹서로 이렇게 기기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형도 알으셔야 되고요. 제품도 대충은 좀 알으셔야 되고 제조 설비도 좀 알으셔야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원료 및 내용물의 유효성을 볼게요. 원료 및 유효성 딱 나오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보존 효과, 노화 억제, 자외선 차단. 이제는 4대 화장품의 4대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외우셨기 때문에 유효성 하면 딱 생각하면서 제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 화장품을 볼게요. 기초 화장품에는요. 청정 및 세정 제품, 피부 정돈, 보습 제품, 보호 제품, 영양 공급 제품, 기능 활성 제품을 가리켜서 기초 화장품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은 항노화, 주름 개선 제품, 미백 제품, 자외선 차단 제품을 가리켜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색조 화장품. 색조 화장품은 베이스 메이크업이나 포인트 메이크업을 가리켜서 색조 화장품이라고 하고, 헤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세정, 컨디셔닝, 트리트먼트, 양보 및 육모 제품, 퍼머넌트제, 염색제, 탈색제, 탈모 및 제모, 헤어 스타일링이 있고요. 이제 향수에는 퍼퓸, 오데 퍼퓸, 오데 토일렛, 오데 코롱, 샤워 코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pH, 이제 원료 및 내용물의 규격을 보면요. pH 제가 계속 설명드려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보시고요. 그냥 pH 기준은 3.0에서 9.0이다 라고만 제가 간단하게 써놨어요. 다만 물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과 사용한 후 곧바로 씻어내는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pH 제외 품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점도 가용화. 얘는 물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오일이 적게 들어가. 이렇게 점도를 나타내는 가용화, 유화, 분산 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색상, 염료, 안료. 안료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와 펄안료가 있다라는 거. 냄새에는 동물성 향료, 식물성 향료, 합성 향료, 조합 향료가 있다라는 거. 다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소분에 필요한 도구 및 기기 리스트 선택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소분에 필요한 도구 및 기기를 보면요. 스테인리스 스틸 306이라든지 316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스포이드, 전자식 저울, 눈금 실린더, 피펫, 마이크로 피펫 이런 것들이 소분에 필요한 도구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혼합에 필요한 도구는요. 스테인리스 스틸, 라이프라든지 스파츌라든지 교반봉들이 들어가고 실리콘 주거, 헤라라고도 하고요. 교반기, 아지믹서, 호미믹서로 혼합 기기에 사용되어진다라고 이거는 아셔야 되겠죠. 혼합 소분에 필요한 도구는, 기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76페이지 충진 및 포장으로 넘어갈게요. 충진이란 뭐냐? 일정한 규격의 용기에 내용물을 채우는 작업을 가리켜서 충진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충진을 통해서 1차 포장이란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를 가리켜서 1차 포장이라고 하고요. 2차 포장,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포장과 보호제 및 목적으로 한 포장, 거기에 첨부서 등을 포함한 것을 2차 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요. 제품에 적합한 포장 방법이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어서 저번 1회 때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포장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책에다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종류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리,
유리 종류 한번 쭉 보시고요. 금속 종류 한번 쭉 보세요. 보시고, 이 부분이, 예,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저번에 시험에 여러분 이제 문제지들도 보면요. 이렇게 이 포장에 대해서 이 종류, 그러니까 이 소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문제도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네, 제가 제품별 종류별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넣어놨어요.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7월에 말이 많았었죠. 그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워낙 논란이 많아서, 라면 같은 거 막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화장품은 이건 정해져 있어요. 화장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에 대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외워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에는 15% 이하, 2차 이내에 하고요. 그 밖에 화장품류, 방향제 포함해서 10% 이하, 향수는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2차 이내, 그다음에 세제류 같은 경우에는 15% 이하, 2차 이내, 그다음에 종합 제품 화장류는 25% 이하, 2차 이내로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기의 기재사항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다 정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책 한번 쭉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280페이지 보면 기능성 화장품의 기재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그걸 쓰든지 아니면 이런 도안을 예,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 표시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쓰든지 도안으로 표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화장품에 표기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고 관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오표. 그래서 앞으로요, 책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고친다고 고쳤는데 좀 요 부분이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식별 번호가 나오면, 이건 제주 번호구나. 책임 판매자에게 나오면은, 이건 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주제관리사인 민영은 매장을 방문한 고객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민영이가 고객에게 혼합하여 추천할 제품으로 옳은 것은 고객.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지 피부에 윤기가 없고 푸석푸석해 보이고 각질도 많이 들뜬 상태예요. 그러신가요? 그럼 고객님 피부 상태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기기로 측정을 했겠죠? 그다음 피부 측정 후 고객님의 피부 보습력이 낮아져 있고 각질층이 얇아져 있는 상태이므로 건성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걱정이네요. 그럼 어떤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추천 부탁드려요. 아까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해 드릴까요? 세라마이드예요. 예, 우리 아까 각질층에서 라멜라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성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세라마이드 성분이에요. 왜 이 세라마이드 성분이 했냐면 세라마이드 성분은 유성 성분이에요. 보습력을 높이고요. 각질층이 얇아져 있대요. 그러면 각질층이 얇아져 있으면 어때요? 각질층이 들뜨지 않도록 잘 붙일 수 있는 이런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을 추천해 드려야 되겠죠.
다음 보기에서 맞춤형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표기해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예, 아까 설명드렸죠? 보도록 할게요. 네, 기업 화장품의 명칭, 그 다음에 영업자의 상호, 그 다음에 네,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미음, 제조번호, 그 다음에 비읍,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이 들어가야 되겠죠. 1차 포장에는. 그 다음에 2차 포장. 1차나 이제 2차 포장에는 뭐예요?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가 들어가야 돼요. 주소. 이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다음, 호모믹서. 호모믹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한번 볼게요. 네, 오일과 왁스의 입자를 미세하고 불균일하게 혼합한다라고. 네, 이거는 좀 약간 억지성이 좀 있죠. 호모믹스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1, 2, 3, 4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넣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에 필요한 도구 중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볼까요? 네, 메스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네,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방향제를 포함한 화장품용,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제외, 향수 제외의 포장 공간 비율은 네, 10% 이하이고 2차 이내죠. 그 다음에 답이 나와버렸네. 어,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 답이 가려지지 않아요. 답이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답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관능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설명이다. 보기에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적합한 단어를 작성하시오. 관능평가는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제품의 뭐에? 가격을 결정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등 새로운 가치의 창조와 다양한 가치관에 대응하는 평가가 요구된다. 관능평가의 종류로는 차이검사, 묘사검사, 그다음에 소비자 조사 등이 있으며 화장품의 객관적 평가는 관능평가에 의해 얻어진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근거 자료로 이용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책에 제가 없어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가 끝났어요.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피부를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성분을 함유하는 어떤 성분을 첨가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 시간 화장품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